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그 기초 기상학으로 32시간 동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쭉 강의를 해보면 이게 첫 시간이 참 어렵거든요. 수강생들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참 처음에 뭐라 그러나 또 얼굴도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좀 힘든데 이 책 교재를 보시면 그 머릿말을 읽어보시면 나왔겠지만은 원래 제가 기상청에 있으면서 지방 예보관하고 뭐 이럴 때 그때 이제 그 지방대학하고 뭐 이런 데서 강의를 좀 했었어요. 지방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기상청 안에서 내부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그때 그 만들었던 그 강의 노트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여기서 대방의 학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쭉 가르쳐서 왔는데 그래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럴 때는 전공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걸 몰랐었어요. 그리고 또 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여기 우리 학원에서의 강의나 인강의 강의가 뭐냐면 좀 이렇게 대화가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라기보다는 내 강의를 이해했는지 이런 것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걸 쭉 몰랐었어요. 근데 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때 한번 아주 나도 충격적이었었는데 왜 그 강의하시면서 압력을 P로 표시했죠? 딱 이러는데 충격을 먹었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런 줄 몰랐었는데 강의 이렇게 전공하지 않고 우선 이제 기상청을 가겠다고 이렇게 온 사람 중에서는 전공 학생들이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국에 기상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7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그 서울대하고 연대가 지금 어떻게까지 시험을 안 보고 있고 한 5개 대학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5개 대학에서 다 기상청 시험 보는 거 아니고 몇 명 안 되거든요. 시험 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기상청에서 이렇게 그 사람 뽑았을 때 30% 20%도 안 돼요. 전공 학생들이 다 이렇게 타전공이고 또 기상청에서도 굳이 전공자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줄은 몰라고 있었는데 나는 기상청을 준비하고 그래서 전부 이과는 최소한 나왔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문과가 많고 그리고 보니까 또 문과가 더 유리하더라고. 문과가 아시다시피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있고 기상 과목이 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과 학생이 조금 이거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학생들 중에서 여기서 물어봤더니 전공 이과를 했으면서도 고등학교 때도 물리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만든 책이 기초기상학이에요. 그래서 기초기상학도 벌써 이게 4판인가 3판이 나오고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거는 기초기상학에서 배우는 건 여기서 지금 뭐 실력을 쌓아가지고 문제를 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상학에 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기상학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게 지금 32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뭐 수식이나 하고 그런 거 몰라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가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론 강의가 또 8조 32시간 그 정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핵심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축약해가지고 한 절반 시간으로 강의해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문제 풀면서도 또 그것들을 다시 집어줘요. 단원별로. 그다음에 이제 기상청에서 시험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모의 문제 또 1년에 한 5번씩 시험 보는 것들이 있어. 여기 우리 자체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거 모의 문제 그거 풀어보고 그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두 시간으로 또 축약해서 쪽집게라 그러나 이렇게 파이널 정리해가지고 시험을 가니까는 했던 소리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처음부터 너무 조바심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강의를 들어보고 또 나 역시 이렇게
전공자를 이렇게 위주로 가르쳐, 물론 여기서도 와서 뭐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됐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나는 옆에서 과외하듯이 가르쳐주고 기상청에서도 기상청에서의 그 예보를 갖고 가르치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옛날로 말하면 도제식이야. 어깨는 뭐 배우고 옆에서 찝어주면서 가르치는 이런 거에 익숙해왔던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시청각기 뭐 화려한 거 이런 거하고 동떨어져서 내 강의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또 내가 또 추구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저기 화려한 강의를 보다 보면 거기에 화려한 거지 정작 끝나고 나면 모르는 것 같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뭐야 이 시청각 교육 같은 것보다는 나는 뭐라 옛날에 그 주입식 교육 그저 6살짜리가 그냥 천자문을 그냥 하늘천 따지하고 외다 보면은 다 외고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한자를 좀 안다 그래도 한문 문장을 주고서 이것이라고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자를 그냥 웬 사람 그 어린 그 6살짜리 7살짜리가 저기 저절로 익혀서 가지고 저 문장을 해석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주입식 교육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돼요. 그리고 특히 이 기상은 다른 학문보다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 대신 폭이 넓어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다 해야 되고 수학 또 컴퓨터까지 해야 되고 대신에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건 내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으로 다 전 세계에서 1등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뭐 적당히 하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 뭐 피아노 치는 사람, 뭐 트럼펫 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계 제일의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잖아.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에서 한쪽에서 두각을 못 보래도 우리 종합예술인 우리 기상학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특히 기초기상학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내 갈 길이 이건가를 좀 돼서 이게 맞다 그러면 계속 공부하는 것이고 아니다 생각하면 길을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어떻게 보면 지리하고 뭐 이럴지 몰라도 취미를 붙여보고 굳이 여기서 공부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우린 저기 본 이론 할 때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취미를 이렇게 들여보면은 결코 뭐 잘못 선택했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진짜 기상학을 한번 해다 보면은 물론 이제 하는 여기서 가르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는 내 나름대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어려운 건 뭐야? 왼쪽 오른쪽 몰라가지고 신발 바꿔 신고 막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밥 먹는 속이 오른손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럼 설령 내가 왼손잡이라고 하면 그거 밥 먹는 쪽 반대쪽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그게 확실해지면 그때 바른 길로 들어가서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전공자 아닌 사람들이 공부했을 때는 그저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하고 이랬을 때 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셔서 더 나보다 더 유명한 뭐 기상학자가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뭐라 그러나 지금 이 강의가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전공한 사람보다 나는 늦었다 그래봐야 4년 늦은 거잖아. 그렇죠? 앞으로 할 일은 엄청 많잖아. 지금 30에서 60까지 1차 인생 살고 그 다음에 은퇴해가지고 60에서 90, 80, 90 재속 쏘면 100살까지 일해야 되죠. 그때까지 할 때 배울 도구가 될 거라는 소리야. 그런데 물리 전공하셨다 그랬지. 이 대한민국에 물리 전공한 사람이 1년에 몇백이 쏟아져 나오죠. 우리 기상은 안 되잖아. 몇백이 아니라 과가 몇백 개지. 우리 기상은 5개밖에 없지. 7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 마라톤 혼자 뛰면 1등이에요. 다른 사람 안 뛰고 이거 전공 안 하겠다 그러고 나 이거 안 한다 그랬을 때 하면은 1등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다른 거보다 지금 기상한 것이 왜 다른 데는 지금 엄청 수가 많은데 우리 기상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쓸 정도예요. 당장은 지금 저같이 모르는데 특히 그 은퇴한 후에 같을 때 저녁에 있는 인생이 어느 건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래서 공부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머릿말은 대신하는 거라고 책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선 그 시험 안내가 이렇게 되는데 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기상청에서 7급하고 9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배워서 이제 준비되는 것이 뭐 기상기사라고 치면은 이 과목은 그분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9급이라고 치면은 오히려 그 국어, 영어, 한국사가 굉장히 세 과목이나 되고 거기서 이제 기상학 개론하고 예보법이 이거는 우리 기초는 그 두 개를 다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기본이 되는 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나가요. 기후와 관측의 기본까지도 이 안에 들어 있어. 그래서 기상을 공부하려 그러면은 어떤 길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상은 오케스트라 같아가지고 물리, 화학, 생물 요즘에 와서는 역학 때문에 수학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컴퓨터를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뭐 모델을 만들고 뭐 이런 사람한테야 컴퓨터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리만 대충 알면 되지만 운영하고 그런 사람은 또 컴퓨터도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진짜 폭넓게 알아야 되고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기상학에서는 그 시험 과목인 그 일기 분석하고 기상학 개론만이 아니라 관측도 손도 좀 보고 뭐 기후도 좀 조금씩은 다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진짜 기상학의 취미를 가지고 여기에 인생을 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다른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알고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상청에서 지금 9급을 준비한다고 치면은 거기에 이제 이 기초기상학이 연관된 것이 기상학 개론하고 일기분석 예보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 거기에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초창기 여기 올 때만 해도 우리 기상청이 공무원인지는 모르는 사람도 많았었고 그 시험 봐서 들어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뒤에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 기상청에서 그 사람을 뽑는 방법이 좀 바뀌고 그래가지고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진짜 문과 출신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다 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 기상청을 가다 보면 반드시 기상학과를 나온 그런 사람들만 시험 보고 이런 줄 알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지금 알려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험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험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은 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려워져도 나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기준으로 뽑아가지고 뭐 성적 60점 이상 뭐 이렇게 끊는 게 아니잖아. 상위 몇 명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어렵거나 쉽거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운 거고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고 다 쉬운 거거든요. 그중에서 네가 기술로 났어요. 몇 번째나 해서 거기서 끊는 거란 말이야. 1년에 40명 뽑을 때는 40등 안에 들어야 되고 뭐 8명 뽑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8명 안에 들어야 되고 이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5점을 주거든요. 가점을. 이거는 5%인데 이게 문제가 그 5과목이 20문제씩 해서 10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1점이라고 치면 거기 5점을 준다는 소리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그 기상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많이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마 힘들 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기초기상학을 들어오면은 그 필기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기상청을 시험을 보려면은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시험 안내라 그래서 조금 여기 넣어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기사 자격증을 따면 가점이 5점이 있고 근데 기상기사만이 아니라 감정사나 응용기사
응용 지질 기사, 그다음에 뭐 기상 기술사 같은 건데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다 5점이에요. 두 개 있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만 따면 돼요. 그리고 기술사나 기사를 따면은 기사는 그 수당이 매달 좀 현재 한 3만 원씩 주고 있고 기술사는 5만 원씩 주는데 두 개 다 있다고 다 해서 8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 높은 거 하나만 줘요. 5만 원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술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되기가 어렵고 뭐 1년에 2명 정도 붙다 어느 해는 한 뭐 10명 정도 붙은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잘 시험들을 잘 안 봐요. 기상기사도 기상청에서 가점을 준다니까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지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가서 기상감정기사는 얘가 좀 다를지 몰라요. 아직은 초창기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을 아마 지금 따기는 힘드니까는 이제 뭐 만약에 기상청에 들어가면은 기상청에 들어가셔서 그 정년퇴직 하기 전까지 따면은 아마 이것이 그때 따놓으면은 그때쯤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덕이 아마 지금 변호사보다 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조짐이 배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기상청에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 기상 감정 기사도 한번 준비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은 뭐냐면은 기상청에서 그 어떻게 뽑았나 이렇게 보는데 원래 그 우리나라나 그 몇 나라 안 될 거예요. 저기 학부에 기상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몇 안 될 거예요. 대부분 그 학부에는 없고 그 물리나 수학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에서 그 기상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는 그 지금부터 뭐 한 100년 50년 전, 60년 전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상청이 생겼을 때 일제 강점기 때 아니에요. 1905년이니까 저 강점기 전이긴 하지만은 그때 기상청이 생기고서부터 인원을 뽑을 때는 그 당연히 전공자는 없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양성을 했냐면은 그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그때 뭐 대학교 졸업자들이 참 힘든 세상이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기상청에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을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뭐 20명 뭐 한 30명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상청 인원이 뭐 300명 이 정도도 안 됐을 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정도 많으면은 뭐 1년 가르친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서 그 저기 6개월 내지 1년을 가르친 다음에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때 교육비라 그래가지고 용돈을 줘요. 책값이라고 해서 줘서 그게 구급 공무원 월급의 그 절반 정도는 됐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구급 공무원이 200이라 그러면 100 정도는 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줘서 저기 6개월을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뽑으면 그 사람들 한 90% 이상 다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1기서부터 막 쭉 해가지고 25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는 해도 있고 뭐 그래서 됐는데 그게 왜 없어졌냐면은 그들을 이제 기상 전공자들이 생기고 특히 그 이제 국제 기류가 이렇게 되고서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그러면은 그 외국 가서 이렇게 보면은 기상 전공자들이 우리나라가 별로 없는 거고 거기다가 그 박사가들이 적고 막 이런 거야.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저기 학생들을 뽑았고 그리고 저기 기상학과라는 것이 그 서울대가 58년도 1958년도 연대가 68년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늦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사들도 없고 그러는데 특히 저기 이렇게 국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 북한은 그 저기 수문국이라 해서 굉장히 커서 그 뭐야 박사도 많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좀 놀라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상청에서 이 학력을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뽑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뽑으면서 중간에 이제 특채라 그래가지고 기상 전공자들을 7급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석사는 6급, 그다음 박사는 뭐 5급에서 4급 막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쭉 뽑아오다가 거기서 오히려 막 그 공채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을 뽑아다 가리키는 것보다 더 많이 뽑는 적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980년도서부터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90년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는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기상
전공자들만 있는 것도 그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 기간이 돌아가 그러면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법학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저기 하다못해 국어 국문학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그냥 전공자들 위주로 뽑고 막 그랬다는 게 좀 문제가 좀 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10년 그때서부터 이제 그 특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공채도 없애버렸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문호를 열어가지고 아무나 학력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시험 봐서 붙으면 뽑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1910년서부터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비전공자가 들어왔다고 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공자들이 얼마 되지가 않고 어느 부서도 전공자 20%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공자들이 죽고 하니까는 이 공부의 뜻이 있고는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석사 같은 거 이런 거는 특히 이제 구급 발령받으면 지방 같은 거 많이 나가는,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왜냐면 서울 본청은 구급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 자리가 있잖아요. 중앙조직은 7급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방의 근무가 많거든요. 뭐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낙향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근처에 있는 기상 관련 학과 거기 찾아가면 다 뽑아줍니다. 석사로. 뭐 거기서 공부하시고 영어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국비 장학생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내 때만 해도 토익 700점대들이 막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800점대는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요즘 토익 800점대 가지고 어디 가서 점수라고 얘기도 못 꺼내죠. 괜찮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800점 후반대로 가거나 900대 근처에 막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장기 장학생, 장기 국비 장학생들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가 여러 군데 학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알아봐가지고 쉽게 공부하려면 유럽이 좀 낫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미국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진짜나 그냥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에 그냥 연구소 같은 데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공무원들이 박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단 거예요. 국비유학생론에서. 그러니까는 영어 이제 되시면은 그때 영어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전공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른 분야보다 우리 기상이 낫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WMO에서 자리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거 표시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1910년부터 위에 보세요. 특채자가 줄이면서 학사 특채자가 줄어들었잖아요. 1910년 보세요. 학사 특채자 2명인데 공채가 30명이 공채가 지금식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학력 불문하고 그러면서 그때 기상청 전공자들은 7급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때는 이제부터는 전공자도 9급으로 야간 시험 봐서 9급으로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울대하고 연대가 시험을 안 본다는 소리예요. 특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채자들이 그래도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 학사 특채자들이 밑에 보면 그래도 2명, 4명 뭐 이렇게 1명 쭉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석박사 위주로 좀 특채자는 늘리고 학사들은 이 공채로 이렇게 뽑아서 30명서부터 많을 때는 여기 보세요. 2012년에 46명 뽑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서는 9급이 40명, 7급이 15명에서 45명도 뽑았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게 2017년, 18년도 이때 이제 어떻게 되면 잘못된 계획인데 기상청의 청장들이 기상청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로 그 전에 1급 청이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차관청이 되고부터는 전공한 사람들은 못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오고 뭐 이래가지고 기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내부에서 그 얘기 들어보면 뭐 야근하기 싫다느니 뭐 지방 근무 싫다지 그러니까는 그럼 야근을 없애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관측을 지금 아웃소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것이 왜냐하면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웃소싱을 준 거는 일본은
기상청 직원이 한 8천 명이 넘고 그 8천 명이 넘은 게 뭐 때문이냐면은 그 전에 그 대동아 전쟁이라 그러나 그 1900년대 이때 그 일본이 뭐 아시아치가 제패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관측을 하고 지방 뭐 알고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주 관측하고 뭐 그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기상 가르쳐 준 게 저기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관측자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저기 이 기상청 인원이 그때 8천 명으로 늘린 것이 전쟁 끝내고도 계속 있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많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쓰다 보니까 또 자꾸 늘었는데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관측을 저기 그 공무원에서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게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줬는데 지금 그래서 관측이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작년인가 그게 문제 생겼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관측에 그 저기 전공인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막 청소 용역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저기 그 입찰 제도가 그 뭐야 가격 경쟁이거든요. 가격 경쟁이 밀려가지고 되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는 다시 환원시킨다니까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니까는 저기 올해부터 그 사람들을 무기직으로 만들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한 번 들어오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직급이야 좋겠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저기 맨날 관측으로다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겠다는 소리 하겠습니까? 직급이야 하겠다 그러지만 그 인천공항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약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흡수가 돼가지고 좀 늘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 하고 올해 지금 20명씩 뽑았죠. 내년에는 30명 내 생각인데 30명, 40명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기상청이 지금 인원이 지금 1,300 뭐 이 정도 되는데. 30년 근무한다고 치고 그러면 매년 40명 내지 50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뽑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충분히 그 내년에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공부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표로도 한번 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요거는 2019년도 그 US 투데이에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전에는 중국이 저거 했을 때는 문명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으로 갔지만 지금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일본 거쳐 우리나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을 보면 우리 악기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상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현재 지금 그 미국에서 보면은 거기서 전공별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미국도 교사가 그 취직은 다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연봉을 수준으로 따지고 그랬을 때 최고가 따진 것이 이 기상이 제일 낮다는 거 그걸 배준 거예요. 그리고 기상 전공한 사람들이 학력도 높고 또 취직도 잘 되고 연봉도 상위 수준에 되고 그래가지고 제일 높고 뭐 그 다음에 일본이 대기과학이나 전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뭐 이렇게 쭉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두 번이 농업경제고 지구과학하고 네 번이 물리학이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평균 연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적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림도 좀 넣고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집어넣었는데 저거에서 그림들은 다 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거 한 번 정도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과학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상이. 그리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상청에서 무슨 자료를 이렇게 너무 공개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상 자료를 이용해서 뭐 산업이나 하면은 이익이 있다는 건 뭐 확실하고 그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하세요. 그래서 뭐 기상의 뭐 경제적 가치는 얼마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기상청도 실험적으로 그건 내가 다녀있던 건 아는데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영도로에 가면은 이 조선소들이 많은데 그 배라는 것이 쇠배 아니에요.
그 새벽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 가고 그러면 배가 녹이 쓰니까 녹슬지 말라고 페인트를 칠한다고요. 근데 그 페인트가 오래 못 가니까 1년 내지 2년 지나면 그 한 번은 배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저기 그 페인트를 털어내고 다시 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급 배 같으면은 그 저기 쉬운 방법은 그 모래를 갖다가 그 컴프레서로 때려 가지고 깎아내면 쉽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근데 문제는 그 쇠가 깎이고 그래서 그거는 싼 배는 하고 고급 배는 그렇게 못해요. 아주 고급 배들은 그 영도에 있는 그 아줌마들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이 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저기 깡깽이라 그래 가지고 그 망치로다가 그 저기 페인트를 일일이 떼내는 거야. 고급 배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선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 페인트 값이 배가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아니라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때 뭐 비 한 번 왔다 그러면 다 날아가면은 그것도 지우고 다시 치려면 돈 더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러니까 뭐 기상을 산업에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제주 부산청에서는 그거를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그 영도에 한 조선소 하나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기상 자료를 계속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비 온다 그러면은 그 인부들은 보통 그 새벽에 뽑아서 그 인력시설에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기 뽑았다가 가라 그러면 일 안 했다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줘야 된다고 일단 들어왔으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줘서 보내는 게 더 이익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비 온다 그랬으면 하고 안 온다 그러면은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해가지고 예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익이 났다는 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고서를 내고 막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된 다음에 저기 우리 기상청에서 다른 데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 뭐 모피회사하고도 하고 빙과회사하고도 하고 그러는데 빙과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이제 빙과 같은 것이 즉 날씨도 없다고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겨우내 만들어 가지고 재놓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 파는데 저기 조금 만들어놨으면 여름철에 동이 나면은 그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대신 또 많이 만들어놨어. 그러면 저기 뭐 얼려야 돼. 겨울에도 냉동시켜야 되고 여름에도 냉동시켜. 전기값이 엄청 들잖아. 그걸 잘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날씨가 얼마큼 더울 것이냐 이런 거를 저기 예측해 가지고 되는데 그게 뭐 저기 몇 번이나 하더라. 잊어버려 뭐 10번 중에 7번만 맞아도 된다 그러든가 뭐 그런 차이가 나. 모피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기상을 이용하면 좋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한 달에 정보료를 얼마큼 낼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상 정보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마인드가 바뀐다는 소리야. 그래서 감정 기사 같은 것도 아까 얘기가 기약 나온 김에 우리 첫 시간이니까 더 합시다. 감정 기사 같은 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조선시대부터 보면은 그 뭐 농사는 그 뭐 저기 뭐 천하지대본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그때는 농사는 날씨가 됐으니까 뭐 가물거나 그 홍수나고 그러면은 그 뭐 저기 뭐야 그 뭐 제왕의 그 부덕이의 소치라 그래가지고 뭐 기우제 지내고 뭐 막 이러고 막 그러듯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나쁘고 막 그러면은 제왕들이 그냥 국고를 다 털어서라도 궁휴라고 막 그러던 것이 되고 지금 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다. 그 전에는 저기 뭐야 가물거나 홍수 나고 그러면은 저기 KBS에서 줄 서서 정통 들고 가지고 그거 수재위원금 내고 뭐 이런 거 내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농사가 잘못되고 막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안 됐잖아. 왜냐하면 우리끼리 먹고 살 땐 그게 돼. 재정을 풀어서 농민들을 주건 말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기 보호무역주의 돼가지고 자유무역주의 돼가지고서는 비교우위기에서 테레비 생산이 유리한 나라는 테레비만 생산하고 쌀 농사가 유리한 사람 딸 농사 져가지고 무역해 먹자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그 얘기 아니야. 우리나라 뭐 너희 전자제품 팔아먹으면서 미국 농산물 사라. 그러니까 우리 못 사겠다. 우리 농민들이 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소리야.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농사 짓게 만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농가 보조금 주는 거 폐지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뭐 공과 뭐 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뭐 좋은 건 뭐 방공포로도 뭐 석방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서민들한테 이중국가제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죠, 여러분들. 이중국가제라는 건 뭐냐면은 농민들한테 쌀을 비싸게 사요. 그래서 그걸 쌀을 자유롭게 팔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남아서 추곡수매한다는 소리가 아직도 나온 거예요. 나라에서 비싸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는 도시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이중국가제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줄이라 그래가지고 못 줄이는데 지금도 이제 그래서 그거 못 쓰기로 그 다음에는 정부 보조금 막 줄이라 해서 못 줄이고 하니까는 그러면 수재연구 이런 것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보험을 들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 농수산보험, 기상재해보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들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듣거든. 왜냐하면 농민들이 사고 나면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데 내가 그걸 왜 들어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아주 심한 데는 90%를 내주고 5% 10%만 네가 내라는 거야. 그리고 웬만한 데가 50%예요. 지자체에서 50% 내주고 농민들이 50% 내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사고가 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피해가 났어. 그러면 그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하냐면은 농협 직원하고 이장이 가서 피해 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얼마 나왔다 그래서 하면은 그때 보상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기상 전문가 아니잖아 지금 농협 직원하고 이장이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장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이장하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 없는 사 이런 게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은 나 조금 받았어. 그러면 이장 욕 한 번 하고 말지. 근데 왜냐하면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앞으로 못하게 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미국 농민하고 우리나라 농민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는 이제 보험을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험 들어서 피해 보상을 하는데 옆집은 500만 원 났는데 나 300만 원 났어. 농민 나 들고 나가죠. 이제는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래서 지금 손해사정인이 하다가 이게 어려우니까는 NH 농업보험이라 그러나? NH가 아마 농협일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해가지고 생겨서 지금 나왔어요. 손해평가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기상을 알아? 그거 어차피 이제 기상감정사가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이런 거 기상감정사 가르칠 때 한 30년 뒤면은 빛을 볼 거라 그랬는데 이조씨를 보면은 한 20년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상이 할 만하다는 걸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막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상을 선택한 것이 뭐 후회가 아닐 거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맛배기라도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9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작합시다. 강의를. 자, 이 교재가 보면은 대기 현상과 방정식해가지고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일반 기상책보 이런 순서로 안 돼 있는데 기상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수치예보가 아무래도 정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수치예보를 한다 뭐 이러는데 그런 개념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상이 근대 기상이 이렇게 된 것이 한 벌써 100년이 넘어요. 그걸 갖다 우리 기상에서는 노르웨이 학파라고 그러고 그때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비아크니스예요. 근데 그 비아크니스는 아들도 또 기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굉장한 현대 그러니까 이제 기상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노르웨이 학파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근대의 현대 기상학의 근간을 다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적야, 모형 또는 전선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지금 전선이라든지 특히 장마전선 같은 거, 정체전선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땅에 붙어서 사니까는 전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모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막연히 이럴 거라고 해서 구조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1960년대 후반에 가서 인공위성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똑같으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한 것이 그냥 실증이 되고 막 이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노르웨이 학파들이 이 현대의 기상학의 뭐 근거를 다 마련해 놨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그 비아크니스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무슨 기상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냥 그럼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자연 현상은 모든 것이 그 대기의 운동이나 뭐 이런 걸 생각가지고 물리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비아크니스가. 그게 굉장한 뭐라 그러나 사고의 그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방정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자체가 되는 거지. 그럼 뭐 제일 쉬운 얘기. 내가 여기서 요걸 딱 놓으면은 뭐 2분의 1 GT자 승부 이렇게 물리하셨다니까 알겠네. 그 나오잖아. 식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순간 변화만 구하면 여기 있을 때의 위치, 여기 있을 때의 위치, 시간 간격만 하면 이게 금세 떨어져서 그렇지 세분에서 보면 다 나오잖아. 몇 초 후에 때 가면 몇 초 후에는 어디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방정식이 됐으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방정식이 나왔으면 그거를 미분을 해서 순간 변화율을 구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만 구하면 거기다 시간 적분만 하면은 무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걸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수치해볼이 기본이 됐다는 소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대기 현상은 기상 방정식 기상 방정식이 아니라 물리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방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수학이나 물리의 기초를 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기상학은 물리나 이 수학의 기초를 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미적 나오는데 나 어려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 지금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면 물론 미적이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그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각함수 같은 거는 특수각 정도만 알면 되고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렵고 미적이 어렵다 그러는데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수식 같은 거 이런 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이게 되면은 수업하는 시간이 이거 기초 기상학 끝나면은 본 강의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거 줄인 핵심 강의 시작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하고 파이널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파이널 정리할 때 그동안 나왔던 물리 여기 기상에서 나왔던 공식들 몇 개 안 돼요. 그거 해준다고요. 그럼 네가 뭘 아는데? 내가 지금 30-40년을 지금 쭉 봐왔잖아. 내가 특히 기상기사는 30년 이상의 1980년대서부터 모든 문제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리고 기상청에서 나왔던 문제 내가 다 갖고 있어. 흐름을 내가 다 알아. 그럼 거기에 뭐 나왔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거 다 정리해 주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특히 문과생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이과생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과생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쪽이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특히 나 문과 해가지고 물리 기본도 몰라도 돼요. 여기서 배우면 된다는 소리야.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그냥 쉬운 것들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질문이 있어요. 이게 나오는데 그 질문하고 문제풀이하는 것이 9급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 배운 기초 지식 갖고 풀 수 있는 거 심지어는 7급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기초가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지만은 그렇게 가지고 진짜 물리화학 생물의 그냥 최소의 기초 지식 그런 걸 알면 되고 그다음에 개념 정도만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제 확장이 좀 됐어. 원래 이 기상학이라 그러면은 기상학은 지표서부터 대기권 10km 사이의 것만 따지는 거였었어. 근데 이게 영역이 자꾸 넓혀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우주기상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고층 대기가 저층 대기에 영향을 또 미치고 하다못해 우주의 대기가 어떻게 보면 태양 대기지. 지금 태양 대기가 있어서 쫙 확장되고 지구 대기가 확장되고 만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저기 뭐야 이 학부 석사 과정 뭐 이런 데서 심지어 박사에서 저기 그 천문학을 하신 분이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냐면 저 행성대기를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기 지구의 고층 대기하고 이게 같다고. 지금 저 기상학과 교수하고 있잖아. 그 뭐야 저기 강릉대학에서. 그 자꾸 영역이 넓어져.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그전은 저기 뭐 지표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뭐 물 현상, 저기 뭐야 먼지 현상, 빛 현상, 전기 현상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주 현상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주의 기상도 지금 예보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 우주 기상의 예보를 지금 회계면으로 서로 서로 어디가 저기 전파연구소하고 서로 잡겠다 그러는데 우리 기상청이 그 동안은 뭐라 그러나 참 저기 천문이 원래 기상청 안에서 그 천문 파트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 그러고 뭐 새로 생긴다니까 그게 나가서 천문연구소가 돼서 더 커졌어. 그다음에 환경부도 원래 그 환경도 지금 미국 같은 게 대기 환경이 아니에요. 기상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환경이 막 저기 커지고 막 그러니까 환경을 그럼 기상에서 하라고 막 이러는데 그거 못 하겠다고 쭈비쭈비 하니까 그럼 환경부 만들어 더 커져가지고 기상청이 그 밑으로 들어갔어. 지금 이런 시점. 그러니까 요번에는 내가 이거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이거는 양보 못 하겠다고 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파연구소에서 이게 또 지네가 좋은 건 줄 알고 이거 뭐야 우주 기상은 자기네 파트라고 막 그러고 있어. 그래서 좀 팽팽히 맸었는데 기상청한테 들어온 것 같아. 왜냐하면 WMO 규정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전 세계가 기상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또 어떤 것도 있죠. 저기 지진 같은 거. 지진은 대표적인 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진이 기상청에서 하고 다른 데서는 다 따로 해요. 특히 중국 같은 데 기상국이라서 더 커. 기상보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럼 지진을 누가 하냐면은 자원개발연구소 거기서 하거든. 자원연구소 거기서 하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다 지네 거라 그래서 내놓으라 그래서 그럼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이게 저기 야근을 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통보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 지진이 몇 번 터지고 나니까 애들이 못하겠으니까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원화됐어. 지진을 연구하고 통보하고 이런 거는 기상청이 다 하고 순수 지진 연구 이거는 자원연구소가 해야지 이원화가 돼서. 그러니까 저기 나쁘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또 기상청에 맞더라고. 그래서 기상청이 지진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주 기상도 해야 되고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기상학이라 그러지 않고 대기과학이라 그래. 그래서 자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대기과학 얘기를 하고 기상 여기서부터는 다음 좀 쉬었다가 1기와 기상서부터 이제 진짜 기상으로 들어갑시다. 지금은 그냥 저기 방향 같은 거 얘기하고 내가 여기에 진짜 취미를 붙일 것인지 내가 이거를 계속 공부할 건지 이런 걸 이제 선택해 보라는 소리예요. 좀 쉬었다 합시다.